제일 고민인 게 이걸 것 같아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거나 혹은 안 오르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안 샀는데 오르면 어떡하지? 하니까 또 수업을 듣고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규동사님도 이제 통화량 이야기가 나왔는데 72년도에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통화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푸는 순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극화가 커지겠죠. 자, 예전에 한 10년 전 한번 보시면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아기 관련된 산업은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기를 낳았거든요. 한 7개월 됐어요. 어째 그래 산부인과 예약하기도 힘들고 어린이집 찾기도 힘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가 없는 쪽의 어린이집은 문 닫지만 수요가 있는 쪽의 어린이집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올랐어. 그리고 전 놀라운 게 제가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더 받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혜택이잖아요. 100만 원을 더 받으면. 근데 정확하게 병원비나 이런 게 100만 원이 딱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데이터를 볼 때는 온갖 데이터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가장 상관성이 높은지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일 상관성이 높은 1개, 2개, 3개 데이터로 압축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돼지국밥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뭐 재료비가 올라서 임대료가 올라서 인건비가 올라서 등등이 있겠지만 저는 최저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돼지국밥과 최저시급과 상관관계가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100만 원을 더 받으면 병원비가 오르더라, 어린이집이 오르더라, 학원비가 오르더라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통화량이랑 소득 대비 집값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지표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개별 아파트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M2 통화량과 이제 주택 가격 지수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는 M1, M2 비율을 보면 또 좋아요. 네. M1은 뭐냐면 지금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제 M2는 2년 미만의 이제 돈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1시간 안에 뭔 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M1, M2 비율은 조금 뺐는데 이제 사람들은 투자 타이밍이 언제겠어요? 투자 타이밍이. 경기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하지만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물어보면 제가 15년 투자를 했고 10년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 타이밍은 언제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언제냐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네. 경기가 좋고 안 좋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개개인으로 보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 적다를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내렸을 때 M1, M2 비율이 이제 좀 그거를 약간 찾을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화량과 주택 가격, 잘못했네요. 이거 주가지수입니다. 주가지수. 한국 주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과 종합 주가지수. 그러니까 통화량, 집값, 주가 이게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결국에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리냐 적게 풀리냐를 봐야 되고 2008년도에 M1, M2 비율 해가지고 돈이 많이 긴축이 됐거든요.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근데 2009년부터 다시 돈이 풀리면서 이게 많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때 어디로 흘러갔냐? 서울? 네. 일시적으로는 서울에 갔지만 본격적으로는 부산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대구로 많이 갔고 다시 2013, 14가 되면서 서울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보면서 내가 전체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는 통화량 대비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을 보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참고 그냥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화량이 계속 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파트 투자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샀는데 떨어지죠? 그냥 버티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하위 가격군의 아파트를 사면 안 돼요. 내가 다음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20대부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그냥 새겨져 있는 세포 자체가 투자자예요. 저는. 그래서 남들은 다 저는 메르스가 터졌을 때 평택을 뛰어가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구 경북을 뛰어가거든요. 다들 뭐라냐면 미쳤다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도 안 뛰어가야 그게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다 대중과 반대로 해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이제 고독한 싸움이에요. 남들은 다 판다 할 때 나는 사야 되고 남들은 산다 할 때 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내가 고통을 이겨내느냐, 고독함을 이겨내느냐가 투자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독함을 이겨낼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즐겨라. 이게 이제 투자 성공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뭐 한 100년이 넘게 진행됐는데 온갖 지표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단 한 개의 지표가 뭐냐면 우리는 인간 지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했을 때가 보면 부동산 투자에 가장 관심 없는 사람이 사고 싶다 했을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점이었고 부동산 투자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관심 없을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지표만큼은 바뀌지 않더라. 이게 월가의 그 전문가도 말하는 수치거든요. 월가의 그 어떤 전문가도 조금씩은 틀리는데 이 인간 지표만큼은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부산 집을 보면 많이 공포스러워해요. 지금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공포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로움을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다. 지금같이 이제 공포스러울 때 준비를 해야 되고 요때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이런 거 좀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저는 서울, 부산, 대구 다양하게 이제 강의도 다니고 원래 뭐 또 투자처도 저는 전국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부산에만 몰빵 투자를 처음에는 했어요. 저도 이제 20대 때부터 처음에는 아파트 경매부터 하다가 이제 토지까지 이렇게 같이 범위를 늘렸는데 부산만 몰빵 투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파리 대책이 터지면서 부산은 하락장인 거예요. 근데 서울은 상승장이고 대구도 상승장이고 대전도 상승장인데 부산 사람이 나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강사 모임 같은 걸 서울에서 이래 하면 다 웃상인데 나만 울상인 거야. 그래서 나는 전업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산이 안 좋을 때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인천, 송도, 청라 아파트를 팔아서 버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지역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다르게 흘러가고 종목별로도 사이클이 다르게 흐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울 가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부산, 대구에서도 많이 받는데 부산 사람들은 꼭 이제 돈이 있으면 서울을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제가 편견을 깨드릴게요. 그리고 서울은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우리가 10억이 있으면요. 부산에 해운대 아파트 사고 싶죠. 근데 만약에 20억이 있으면 뭐 사고 싶어요? 서울 아파트 사고 싶지 않아요? 30억이 있으면 10억으로 부산 아파트 하나 사놓고 20억짜리 서울 사놓을까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유동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내가 이제 부산 말고 좀 중소도시 이하로 내려가면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부산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적당한 유동성과 적당한 수급의 영향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투자를 좀 잘하면 전국에서 투자를 제일 잘해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좀 화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좋은 정보, 강의 이런 걸 듣고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부산 사람은 서울 사람 10번 고민할 때 부산 사람은 두세 번으로 줄이고 바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부산 사람이 결과값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좀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서울의 대표 아파트가 뭐가 있어요? 압구정 현대, 음마 아파트가 있고 부산은 삼익비치, 대우 마리나, 대구는 경남타운, 범어 가든 하이츠 이래 있는데 세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압구정 현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입지라고 부르는 압구정동이죠. 강남에서 이제 한강 쪽에 붙은 상승률이 보면 271%입니다. 2006년부터 상승 꼭지까지 보면 많이 올랐어요. 액수는 많이 올랐어요. 금액은. 상승률을 보면 271%, 음마 아파트는 197%.
생각보다는 좀 작게 올랐나? 통화량이 3배가 풀린 것 대비는 조금 작게 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산 삼익피치는 꼭지가 아니고 조금 꺾인 부분, 제가 잘못 표시를 했는데 더 높아요. 345%. 압구정 현대보다도 높고 음마파트보다도 높죠. 꺾인 거를 했는데도. 그러면 삼익비치는 재건축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우마리나 한번 볼게요. 대우마리는 420%입니다. 어디가 높아요? 서울, 부산 중에. 부산이 높죠. 대구도 볼게요. 대구도 이제 꺾인 거 말고 꼭지를 기준으로는 317%.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자, 가든아이츠도 거의 약 300%죠. 서울보다 높았어요. 뭐 우리가 서울 투자해야 돼요? 부산 투자해야 돼요? 부산?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아니 서울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맞죠? 우리 평균 속에는 왜 부산이 많이 올랐을까? 왜냐하면 이제 실거래가가 도입된 게 2006년부터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봐서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서울이 많이 올랐고요. 그 2006년 이전에 부산, 대구는 작게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서울이냐 부산이냐 대구냐를 선택하려면 무조건 서울이 좋아, 무조건 부산이 좋아가 아니라 그 과거에 이 가치 대비 얼마큼 올랐냐, 못 올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먹을 게 없다. 덜 오른 게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저는 고평가냐 저평가냐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덜 오른 지역에 집중하자. 여기 2011년 뉴스입니다. 자, 2011년도에는 부산은 집값이 26개월째 상승했다 하고 매달 오른다 하는데 수도권은 아직까지 하락 국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2007년, 8년 이럴 때는 강남 불패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0년, 11년 돼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다.